안녕하십니까. 서 대표입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글로벌 빅데이터들, 글로벌 데이터들을 공유 드리는 것으로 주로 이제 영상을 준비해서 공유 드렸는데요. 오늘은 개별적인 주식과 시장에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좀 어떻고, 그리고 세계 증시 대비해서 좀 어떻고, 그리고 그런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한국 시장,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영상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어떤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증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이런 초대형주의 상황과 그 나머지 주식들은 어떤지를 이제 요약드리는 것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삼성전자와 좀 비교를 해보는 형태로 이 영상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해서 비싸다는 사실은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비싸냐?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PER, 즉 Price Earning Ratio라고 하는 기업의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한 주가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S&P 500 측면에서는 약 22.5배, 약 23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지수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약 한 14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을 비교해 봤을 때 나머지 증시는 평균적으로 약 한 40%가 조금 넘는 45% 가까이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즉, 예전에 비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을 탑다운, 즉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가성비는 떨어진다. 확실히 좀 많이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올해부터는 2024년 들어와서는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좀 비싸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거래량 형태로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중요하니까요. 형태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스파이라고 하는 미국의 ETF 중에 가장 주식 ETF 중에 가장 대표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스파이는 대부분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모를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ETF 중에서도 미국 주식 시장을 가장 대표하는 ETF이기 때문인데요. 보면 본격적으로 ETF 시장이 개화하기 전에 보면 사실 리만 사태 이전에 보면 ETF가 많이 거래되긴 했지만 지금처럼 완전 주인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수준까지 지금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 S&P 500을 투자하는 상대적인 경쟁 ETF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ETF들이 사실 많이 늘어났고요. 그 대신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이런 스파이를 투자해오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거래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 부분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경쟁 상품들과 그리고 S&P 500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 맞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아무래도 장기적인 거래량은 쭉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이런 거래량 형태로도 약간은 표시가 되고 있구나 정도로 이제 힌트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주식을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S&P 500, 즉 시가총액 투자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S&P 500은 500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500개 중에서 시가총액 큰 것들이 있고 작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큰 비중은 많이 투자하고 작은 비중은 적게 투자하는 방식을 시가총액 투자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S&P 500 스파이 ETF와 같은 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이런 S&P 500의 500개 종목을 n분의 1로 즉 500분의 1씩 투자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그런 방식 같은 경우는 지난 3개월에 비해서 주가가 12월 달 들어와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초대형 주식들이 많은 S&P 500 기존 지수의 주가의 흐름은 사실 성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주식들의 성과가 망가지다 보니까 즉 M7이다 그러면은 7개 주식은 이제 사실은 이제 주가가 괜찮은 편이고 나머지 493개가 나쁘다 보니까 이런 지수의 성과가 이제 부진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시장을 조망해 본다는 입장에서 500개 종목 중에서 7개는 괜찮은데 나머지 493개가 조금 부진하구나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주식인 시가총액도 큰 애플 기준으로 한번 삼성전자와 비교하면서 이 둘 주식 시장을 한번 같이 위에서 한번 조망해 보시겠습니다.
사실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사실 애플과 삼성전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뭐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PBR 즉 회계적인 어떤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한 배에 딱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PER, Price Earning Ratio,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는 한 11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엄청 싸다고 볼 수도 없고 비싸다고 볼 수도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글로벌 1위 시가총액이면서 미국의 대표 선수인 애플 기준으로 보시면 뭐 사실 애플의 나머지 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외국인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정치가 사실 자주 바뀌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크게 숫자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매출 대비해서 PSR이라고 부르는 매출 대비해서 그러니까 주당 매출 대비해서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지가 PSR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PSR 배수가 지금 9.77배, 약 10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애플의 주당 매출 규모의 10배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약 330조 기준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올해에 시가총액 330조 대비해서 거의 유사한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한 320조에서 340조 정도를 기록할 것 같거든요. 매출이 2024년 기준으로. 그러면 PSR이 한 배가 되겠습니다. 즉 한 배와 이 10배 사이의 간극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즉 엄청나게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가 싸니까 무조건 사야 되냐? 사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시가총액 기업이고 그만큼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진율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해 본다고 하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애플과 삼성전자는 한번 비교해 볼 만한 기업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글로벌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탑다운 방식,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애플은 PSR 10배 거래가 돼도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PSR 1배의 거래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이유는 있긴 하겠지만 10분의 1 정도로 거래가 되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과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부분 때문에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 저랑 친하거나 저랑 되게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알았던 기관 투자가들,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 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와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싼데, 삼성전자는 정말 싼데,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부분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부분, 한국 원화가 약해지는 부분 때문에 쉽사리 손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손이 나갈 수도 있지만 손이 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한국 원화가 좀 진정되거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좀 진정되거나 아니면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인 이슈가 좀 진정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주식시장 어쩌면 싼 게 메리트가 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로 전체 시장을 관망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금 애플보다 좋으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10분의 1에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이미 결판이 났거든요. 하지만 미래의 시장을 판단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애플이 10배가 돼서 되게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가 싼 거는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싼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혹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탑다운으로 봤을 때 전체 그림에서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투자 조각을 봤을 때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만약에 오늘 말씀드린 이런 지표들이 또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변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따로 영상을 한번 업데이트하면서 추후에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